40년 전 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뒤 그녀의 문을 두드린 청소 도우미 한 명.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축복이 아닌 운명의 반전이었죠. 정순자는 창가에 앉아 또 다른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한때 강인했던 여성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40년 전부터 멈춰버린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나는 시간을 잃었다. 순자는 속으로 되뇌며 손끝으로 창틀을 쓸어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습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망적이고 그리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날아오던 순간 5살 딸 수정이가 울며 매달리던 모습,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나야 했던 그 참혹한 밤. 순자는 그 이후로 단 하루도 딸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도우미로 나온 강미경입니다. 미경은 단정한 옷차림에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빛 어딘가에서 그리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가 문을 활짝 열어주자 미경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잘 정돈된 거실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 특유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미경이 물었을 때 순자는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장롱과 서랍장이 놓여 있었고 40년간 쌓인 추억들이 먼지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해 나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미경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지런하면서도 세심한 손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미경이 장롱 아래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낡은 아기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분홍색이었을 것 같은 색깔은 세월의 발에 거의 회색에 가까워졌고 끈 부분은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습니다. 발가락 부분에는 작은 구멍도 뚫려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신발을 바라보는 미경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발.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의 손에 들려진 작은 신발을 보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발은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40년 전 5살 딸이 가장 아끼며 신고 다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던 그날 예쁜 분홍 신발을 신긴 채 잠들어 있던 딸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릴 적 꿈에서 본 적 있어요.
미경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미경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발을 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 꿈속에서 자주 나타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분홍 신발을 신고 엄마 손을 잡고 걷는 꿈, 그 따뜻하고도 그리운 꿈 말입니다. 순자는 미경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40년 전 기억 속 5살 딸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그 입술 모양,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도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작은 신발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4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떠난 후에도 그 작은 신발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더욱이 미경이 꿈에서 본 적 있다고 한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미경의 표정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신발 생각에 잠들지 못했다는 듯 눈가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신발 말인데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떨렸습니다. 오늘은 안방 장롱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래된 것들이 많아 보이던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장롱 안에는 딸과 관련된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덮어두기만 했던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낡은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맨 윗칸에는 두꺼운 앨범 몇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황색으로 바랜 신문 스크랩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정리해 드릴까요? 미경이 물었을 때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경에게는 보여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색이 바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순자와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순자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어딘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눈빛과 미소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이 앨범을 계속 넘기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그리고 5살 생일 사진까지. 마지막 사진에서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분홍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나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정수정이. 제 성을 따서 정수정이라고 지었어요. 그 순간 미경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수정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꾸던 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수정아하고 부르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미경은 황급히 신문 스크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종 아동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수정의 사진과 함께
5살 정수정, 분홍 원피스 착용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왜 이렇게 익숙하죠?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찾고 계셨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졌거든요.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서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곤 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와 비슷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정아.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미경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상처와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순자의 가슴에는 오래된 회오리가 휘몰아쳤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방 안은 두 사람의 조용한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 먼지 낀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감격의 재회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미경은 서로를 확신하기 위해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경은 매일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청소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말입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의 지난 삶,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결혼 후에 힘겨운 나날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순자는 미경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미경도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 기찬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집에 돌아가려 하자 순자가 만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40년 만에 만난 딸인데 하루라도 더 함께 있고 싶구나.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기찬이 화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만요. 미경이 순자의 집에서 처음으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가정의 온기였습니다. 순자는 미경을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마치 진짜 모녀처럼 다정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아,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찬이 찾아온 것입니다. 순자는 미경의 급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누구니, 수정아? 제 남편이에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밖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4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기찬이었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집에 안 들어와서 찾고 있었잖아. 기찬은 미경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순자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기찬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재산 좀 있으시다면서요. 기찬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미경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궁금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찬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장모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무례했습니다. 수정아, 집에 들어가자. 기찬이 미경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기찬의 손이 미경의 팔을 너무 세게 잡았던 것입니다. 아파요, 기찬 씨. 미경이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기찬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미경이가 패 끼쳐드렸네요. 기찬은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는 미경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미경은 순자를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미경이 떠난 후 순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남편에게서 느껴진 그 불쾌한 기운, 그리고 미경이 아파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 다시 찾아왔을 때 순자는 미경의 팔에서 멍든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기찬이 잡았던 자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정아, 팔이 왜 이래?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당황하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건 그냥 부딪혀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아, 혹시 남편이 너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미경이 순자의 말을 급하게 막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참담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자신 때문에 딸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났던 것처럼 딸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직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운명의 재회가 축복이 아닌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순자의 마음을 어둡게 물들여갔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순자와 미경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순자와 미경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미경은 순자의 친딸 정수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미경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순자도 미경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아,
이제 정말 우리 딸이구나. 엄마가 너무 미안해. 40년 동안 함께 하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적인 순간도 잠시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미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기찬 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좋은 소식인데 뭐 걱정할 게 있겠니? 하지만 순자의 예상과 달리 기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집에 돌아가서 DNA 검사 결과를 알렸을 때 기찬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진짜 어머니 딸이라고? 기찬이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은 기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미경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산 정리와 상속 관련 서류를 정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확실해진 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찬이 변호사와 함께 순자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미경 몰래 말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기찬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공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미경과 함께 오기로 했는데 기찬이 혼자 변호사를 데려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미경이는 어디 있나요? 아, 미경이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왔습니다. 기찬의 말에 순자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경은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순자가 서류를 자세히 보려 하자 기찬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복잡한 법률 용어라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읽어보고 싶어. 순자가 고집하자 기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어르신께서 이런 복잡한 일을 혼자 판단하시기는 힘드실 텐데요. 기찬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정신이 어떻다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시니까 기억력도. 김 변호사가 기찬을 말렸습니다. 기찬 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기찬의 본심을 눈치챘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미경이 없이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지만 기찬의 눈빛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왼쪽 볼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부어 있었습니다. 수정아, 누가 이렇게 했니?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지만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기찬 씨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가 기찬의 폭력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정아, 이혼해라. 당장 이혼하자. 순자가 울며 말했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기찬 씨가 화나면 더 무서워져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나아요. 미경은 폭력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저항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무너져 갔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찬의 차가운 눈빛과 미경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축복이어야 할 재회가 점점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찬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순자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미경은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려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찬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기찬은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순자는 그에 가면 뒤에 숨은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어디 있어요? 왜 연락도 안 돼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찬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이가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계속 열이 나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뭐라고요? 입원이라니. 순자가 깜짝 놀라자 기찬은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검사만 받고 있어요. 다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기찬의 말에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당장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지만 기찬이 막았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요. 내일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기찬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요. 임시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미경이가 나으면 바로 갚겠습니다. 순자는 딸 걱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아프다는 말에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일단 2천만 원 정도면. 그리고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찬이 내민 서류는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읽으려 하자 기찬이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미경이 상태가 안 좋아서 시간이 급해요.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순자는 딸 걱정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은행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통장이 동결되었네요. 관리인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르신이 직접 인출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돈인데요. 순자가 당황하자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자가 서명한 위임장에는 재산관리권을 오기찬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서명은 분명히 순자의 것이었습니다. 기찬에게 속아서 서명한 것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문서였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미경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정아, 어디 있니? 기찬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던데. 엄마, 저 집에 있어요. 입원 안 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기찬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정아, 당장 여기로 와. 큰일 났어. 하지만 미경은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찬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정순자 어르신이시죠? 입소 수속이 완료되었으니 내일 오시면 됩니다. 요양원이요? 저 그런 신청 안 했는데요. 가족분이 신청하셨어요. 오기찬 씨라고 하시던데요. 순자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기찬이 자신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찬이 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가실 준비 됐나요? 안 가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요? 순자가 저항하자 기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어머님, 이미 서류는 다 처리됐어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세가 있어서 혼자 살기 어렵다는 진단서도 받았고요. 치매라고? 내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 능력도 흐려졌다고요. 기찬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미경이는 뭐라고 해요? 딸이 동의했나요? 순자가 물었지만 기찬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경이요? 미경이는 제 말을 잘 듣거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딸을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마 딸을 만나서 이렇게 될 줄은, 40년 만의 재회가 이런 배신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도 순자는 미경 걱정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경은 집에서 매일같이 기찬에게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했습니다. 기찬의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지만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경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를 만난 것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온 것 같아서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약속대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겼고 순자는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미경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은 순자를 동정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40년 만에 찾은 딸이 사실은 사기꾼의 아내였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요양원 휴게실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옛날 가요를 틀어주는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라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정순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녹음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5살 딸을 두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딸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딸을 잃고 딸을 기다리며 매년 생일마다 작은 케이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녹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기대 없이 했던 인터뷰였는데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분홍 신발을 신고 있던 제 딸 수정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엄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간호사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이분은 현재 요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방송을 미경이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게실 한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머, 이분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정순자 할머니 아니에요? 간호사 한 명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순자를 주목했습니다. 정말요? 이분이 그 할머니세요? 맞아요. 딸을 그리워하시는 할머니. 순자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하지 않은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자 어르신. 저는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김상훈은 은퇴한 변호사였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순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상훈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0년 만에 재회, DNA 검사, 그리고 기찬의 사기와 폭력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상훈은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딸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기찬이가 미경이를 더 괴롭힐까봐. 순자가 걱정하자 김상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는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딸분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대로 두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김상훈은 즉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후속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 여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언론사에서 순자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자의 눈물 어린 증언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화가 난다. 저 악질들을 꼭 잡아야 한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방송 후 요양원으로 격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국에서 후원금도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순자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방송을 본 미경은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기찬 몰래 요양원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감시가 너무 심해서 불가능했습니다. 기찬은 방송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김상훈 변호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강제로 받아낸 위임장, 그리고 미경에 대한 폭력의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조금만 더 참아라. 엄마가 꼭 구해줄게.
순자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 후 새벽 6시에 경찰차 2대가 기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창문 너머로 경찰차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막 깬 기찬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짜증스럽게 나왔습니다. 누구야? 이른 아침에. 오기찬 씨죠? 사기와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기찬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세요. 위조된 진단서와 위임장, 그리고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기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경은 방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기찬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미경아, 내가 없으면 너도 끝이야. 기찬이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더 이상 그의 협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미경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라져가는 경찰차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포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미경은 그동안의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폭력의 흔적들, 협박당했던 일들, 엄마를 속이라고 강요받았던 일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젊은 여경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더 큰 피해가 갈까 봐서요. 미경의 대답에 수사관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김상훈 변호사가 순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기찬이 체포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따님도 무사합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계시는데 곧 여기로 오실 거예요. 2시간 후 미경이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미경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침대에서 일어나 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수정아.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부딪히듯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던 간병인들과 환자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는 진심 어린 재회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경이 울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수정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기찬이가 엄마한테도 해를 끼칠까 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경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상처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순자는 미경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40년 전 놓쳤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컸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넌 돌아왔잖니. 그걸로 됐다. 순자의 말에 미경은 더욱 울었습니다.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흘 후 순자는 요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찬이 위조한 모든 서류가 무효가 되면서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순자와 미경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돼.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에는 이웃들이 붙여놓은 격려 쪽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딸 찾으셔서 축하해요.
두 분 응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따뜻한 메시지들을 보며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가며 관리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미경은 장롱에서 그 작은 분홍 신발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 신발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럼 내가 가장 아끼던 신발이었거든. 순자가 대답하자 미경은 신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한 조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미경이 물었을 때 순자는 미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되지.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찬과의 이혼 수속도 곧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40년 만에 엄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순자도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평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달빛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모녀가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밤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기찬은 사기와 노인 학대 혐의로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순자와 미경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미경의 이혼 수속도 완료되었습니다. 정수정이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뭘 하며 살까요? 어느 날 아침 미경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기찬의 폭력에 짓눌려 살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반찬 가게 같은 거 말이야. 순자의 제안에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순정 반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순자와 수정,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뜻깊은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즐거웠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미경이 순자가 끓인 김치찌개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야. 미경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왠지 그 맛이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딸분이랑 가게 여시는군요. 꼭 올게요. 따뜻한 격려가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개업일이 되었습니다. 순자와 미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와 요양원 간호사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첫 손님은 저희가 할게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방송 효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이 무나물 정말 맛있네요. 김치도 직접 담그셨어요? 완전히 달라요. 손님들의 칭찬에 미경은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가게는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정순자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어서요.
할머니 이야기 보고 용기를 얻었거든요. 순자는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순자와 미경의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를 넘어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수정아.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그날 두 사람은 가게에서 기념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순정 반찬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작가의 구령에 맞춰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순자는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손. 지금은 절대 놓지 않겠다. 순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경도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사진을 벽에 걸고 함께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자신들이 만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뭘 해볼까요? 글쎄, 새로운 반찬도 만들어보고, 단골 손님들도 만나고, 두 사람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갔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시간들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모든 순간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두 사람의 앞날에는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